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작업치료 평가 도구, 특히 인지평가 도구 중에서 대표적인 평가 도구일 수 있습니다. 로카2와 로카-G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카는 뇌손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뇌손상입니다. 우리가 뇌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외상성 뇌손상, TBI, 또 CVA라고 하는 뇌졸중 환자들이 있죠. 이 외에도 뇌가 손상된 환자들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디에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인지와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인지라고 하는 거는 코그니티브, 코그니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인지가 나오면 또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지각이거든요. 자, 퍼셉션이라고 하는 이 지각. 그래서 인지와 지각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인지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지식의 획득과 사용에 관련해서 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과정을 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획득했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럼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일을 하는 과정이 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그림 같죠? 네, 맞아요. 소방차죠. 자, 소방차인데 다 똑같이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소방차라고 하는 건 우리는 딱 바로 알 수 있는 게 우선은 색깔이 어때요? 맞아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지금 다 표현이 되어 있고 소방차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소방차는 불을 끄기 위한 호수가 달려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 호수 모양이 다 다르지만 호수가 다 달려 있고 또 뭐가 있죠? 사다리가 있죠. 자, 높은 건물에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사다리 같은 종류가 있는데 이 사다리의 표현 방법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다르게 표현된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보고 다 모두 소방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방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빨간색의 트럭, 긴 사다리, 또 자동차의 바퀴 이런 걸 보고 빨간색의 트럭이다. 그리고 빨간색이다 라고 하는 거는 시지각적인 부분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빨간색이라는 걸 알고 이 빨간색이 어떤 색깔을 띠는지 알고 또 예전에 내가 배웠던 그런 색깔의 기억과 더듬어서 이게 빨간색이다라는 게 이제 눈으로 보는 아는 거를 시지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긴 사다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다리도 우리가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각적인 정보에 의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 이것도 시각적으로 정보가 들어온 게 시지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방차가 시지각으로 우리가 일단 눈을 볼 수 있다라는 조건에 소방차 모양을 봤으면 소방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불을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길을 가다가 소방차가 엥 소리를 내면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어디 지금 불이 났나 보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긴급하게 가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방차는 불을 끌어가는 거고 지금 불을 끌어가기 위해 급하게 간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일련의 이 과정이 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지각을 하나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만져서 아는 거는 이렇게 계산기죠. 이 계산기를 이렇게 만져서 아는 거는 촉지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촉각이라고 해서 그래서 만져서 아는 거 촉지각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 감각적인 것들이 다 있는데 코에 냄새를 맡는 거는 후지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귀로 듣는 거는 청지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시지각, 청지각, 후지각, 촉지각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맛을 느끼는 것도 이제 미각이라고 하죠. 이것도 미지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다 지각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지각이라고 하고, 이 지각들이 모여서 머릿속에 정보가 조합이 잘 돼요. 이게 어떤 것들을 하는지와 이 이유까지 생각의 일련의 과정이 연결되는 거를 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그런 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재료라기보다는 방법에 더 가깝죠. 이런 지각들이 모여서 인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필요한 게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억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과 기억력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또 문제 해결력이랑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과정이 코그니션이라고, 이제 인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인지손상 환자가 왔어요. 그럼 이 인지손상 환자한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인지라고 하는 이렇게 뭉텅거려 엄청 큰 부분이지만 그 안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작은 부분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럼 그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이런 평가 도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인지 손상이 온 이유가 기억력이 안 좋은 건지, 또는 집중력이 안 좋은 건지, 또는 시지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또는 촉지각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각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인지 손상의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시작할 때 치료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유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가 돼야지만 치료도 잘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카-G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했던 거는 로카2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로카-G는 노인의 뇌손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평가 도구인데 여기에 노인이 들어간 겁니다. 노인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라고 하니까 평가 도구가 어떨 것 같아요? 달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로카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노인이니까 크기들이 좀 크고 또 항목들이 좀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보통 국가고시를 치거나 우리가 시험을 낼 때는 이렇게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의하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가 목적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진압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지각, 공간지각, 운동실행증, 시각, 운동조직력, 사고력의 능력과 장애를 평가한다라고 해요. 자, 이 각각의 항목은 제가 평가 도구를 시작하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치료 시작 전에 환자의 한계를 알아내고 시작점을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별로 치료 목적을 세우기 위함이다. 네 번째, 치료 전후의 평가를 통해서 치료의 효과를 우리는 평가하기 위해서 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기존 로카는 노인의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에는 도구의 크기가 너무 작고 또 조작이 어렵고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의 특성에 맞게 수정되고 보완된 게 로카-G입니다. 자, 로카-G는 시력과 운동 협응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항목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제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세부 항목을 또 줄였어요. 그리고 로카에는 없는 기억력 하위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카2, 로카와 로카2에는 없는 항목이 로카-G에는 기억력 항목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위 평가를 단축시켰습니다. 도구 구성을 볼게요. 지금 보는 그림은 로카2예요. 평가 도구 세트가 있는데 로카와 로카 이 평가지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블럭 같은 거 있고, 지금 퍼즐이나 카드 모양이나 사진 모양 이런 거를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기록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로카는 초시계가 필요합니다. 다음 로카-G 도구의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로카와 로카-G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유명 인물의 사진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현 시대에 현존하는 인물 중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성량이 필요합니다. 자, 평가 방법 계속 이어서 할게요. 도구의 위치는 평균 높이의 책상 가운데 위치를 시킵니다. 대부분의 평가 도구들이 앉아서 할 때는 평균 높이 책상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주의점. 검사자가 대상을 직접 평가하고 기록해야 돼요. 내가 7호사면 직접 평가를 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2번이나 3번이나 이렇게 나누어 평가가 가능해요. 로카는 한 번에서 1번부터 끝까지 쭉 한 번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내려왔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 환자분이 컨디션이 좀 안 좋다거나 하면 좀 나누어서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평가 시에는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되고, 또 제시대건 이외의 큐는 사용 불가하다. 매뉴얼상에서 여기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알려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가르쳐 준다거나 어떤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평가 내용을 지금 그림 보시면 로카2와 로카-G에는 차이점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자, 동일한 진압력이 있고요. 다음 지각, 그리고 공간 지각, 운동 실행, 시각 운동 조직력, 사고 조직력까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력이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가 나왔죠. 다음 주의력과 집중력, 이렇게 기억력을 빼고는 항목은 다 동일해요. 근데 로카-G는 항목을 단순화하고 세부 내용을 조금 더 단순화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 계속 로카2와 로카-G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로카2의 진압력은 장소에 대한 진압력, 시간에 대한 진압력에 대해 봅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자, 시지각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시지각에서 보시면 물체인식, 모양인식, 겹쳐진 그림, 물체 항상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카-G에는 물체인식, 도형인식, 겹쳐진 그림, 물체 형태 항상성 이렇게 해서 약간씩 달라요. 형태 항상성과 물체 항상성은 동일한 말입니다. 자, 공간 지각, 클라이언트의 신체 방향, 클라이언트와 근거리 내 물건 사이 공간 관계, 그림에서의 공간 관계라고 해서 표현되어 있고요. 로카-G는 자신의 신체 방향, 그리고 치료사의 신체를 지적하는 거, 주변 물건의 방향성, 이렇게 해서 공간 지각 부분에도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 실행 동일하게 들어가고, 시각 운동 조직력에도 보면 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고 조직력은 훨씬 단순화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7번 항목 로카-G는 기억력 하위 항목 점수가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대통령 이름 말하기, 숨긴 물건 찾기, 일상의 물건 찾기인데 꼭 대통령이 아니라 유명 인물을 말을 하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에 주의력과 집중력까지 해서 로카2와 로카-G의 이 비교 대상을 볼 수 있어요. 이 표는 수업이 다 끝난 후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줄 건데, 그때 보면 확실히 더 이해가 갈 거예요. 지금 제가 중간중간 수업에 나오는 것들은 로카-G 영상이에요. 대상자가 할머니이시기 때문에 로카-G 영상이고요. 로카-G의 항목들과 평가의 큰 틀이 같아서 로카2의 항목들은 영상이 없습니다. 로카-G에 없는 로카2 항목들은 영상이 있으니 만약 로카2의 영상이 나온다면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로카-G의 영상의 기본이고 여기 안에서 로카2 영상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진압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진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 갔을 때 OT라고 하잖아요. 오늘 OT 갔다 왔어? 이렇게 학교 입학할 때 OT라고 얘기를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때 표현하는 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죠. 어떠한 소개를 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인지평가 항목에서 오리엔테이션은 진압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진압력은 뭔가 아는 겁니다. 근데 날짜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요. 계절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요. 지금은 장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시간에 대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유튜브나 강의를 보면서도
누군가가 옆에서 지금 몇 시야? 몇 시쯤 됐어? 하면 내가 아까 봤던 시계를 보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어림잡아서 지금 한 오후 2시쯤 됐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시간을 아는 거. 또는 진짜 누군가가 지금 계절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더운 여름이다 라고 하면 지금 여름이지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계절을 아는 것도 계절 진압력, 그래서 날짜, 시간 진압력에 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야? 라고 하면서 표현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 그리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분이 지나가요. 그러면 저분이 의사라고 하는 거를 알잖아요. 제복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사람에 대한 진압력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딘지 아는 것도요. 뭐 예를 들어 차에서 잠이 들었어요. 아기가 차에서 이제 부모님과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잠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차에서 잠이 들거나 해도 이제 중간에 도착해도 깨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업고 집안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이제 침대에 엄마가 이제 그냥 눕혀줬어요. 더 자라고. 그러고 나서 나는 분명히 차에서 잤는데 눈을 뜨니까 어디예요? 자기 방이죠. 근데 딱 눈을 떠서 아 여기가 내 방이네 이걸 아는 게 장소 진압력이에요. 여기가 어딘지 아는 거. 그리고 오늘 집을 나서서 예를 들어 슈퍼를 갈 거예요. 이제 앞에 편의점에 어떤 물건을 사러 갑니다. 그럼 집을 나서서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현관 그 엘리베이터 아파트 그 1층에 도착해 내려서 이제 편의점까지 갔어요. 어떻게 편의점까지 가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럼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와야 되죠. 오는 길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진압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지리적 진압력에 문제가 생긴 분은 길을 찾지 못해요. 이제 집에 못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 엄청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엄청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럼 로카에 있는 오리엔테이션은 OP, OT라고 표현하는 게 하나는 OP에서 장소 진압력이에요. 플래시, 장소.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시간은 지금 몇 시쯤 됐나요? 지금 몇 시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는 준비물 없습니다. 준비물은 치료사의 입입니다. 말만 있으면 돼요. 자, 지금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영상은 2019년에 만들어진 영상이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 때 수업 가제로 이렇게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춘해보건대학교는 경남에 있죠. 울산에 있고 그래서 학생의 사투리가 조금 심해요. 그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며칠입니까? 5월 29일 네. 지금은 무슨 계절이죠? 여름 지금은 몇 시쯤 되었나요? 10시 한반쯤 됐겠죠. 네.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오는 학생은 현재 소아를 치료하고 있는 치료사입니다. 현재 작업치료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이시고요. 이때 할머님을 대상으로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고 10시 반이라고 하는 게 저녁 10시 반이죠. 할머님 엄청 피곤하신데 손녀의 영상 촬영 과제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신 거 지금 감사드립니다. 자, 물어본 질문들이 어떤 걸 물어봤냐면 장소예요. 지금 환자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지금 있는 곳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사세요? 정확한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시간은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지금은 무슨 계절이죠? 그리고 지금은 몇 시쯤 되었나요? 그리고 마지막 병원에 입원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입원을 한 상태면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묻고요.
외래 환자인 경우에는 아픈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맞으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뇌손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어증이 있는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어증은 종류가 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운동성 실어증이라고 하는 브로카 아파지아와 베르니케 아파지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브로카 아파지아의 환자인 경우에는 이해는 다 되는데 말을 표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환자한테 이렇게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물었는데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냥 점수를 주지 않고 넘어간다? 또는 어떤 방법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뉠 수 있는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언어와 기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세 가지 선택형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2001년, 2002년, 2003년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이렇게 삼지 선택으로 할 수 있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하면 이게 맞으면 답을 이렇게 점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계절이지요? 했을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번호를 선택한다게 한다든지, 그리고 글을 적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자, 각 2점이에요. 예시 없이 정확히 답한 경우에는 정답에 대해 각 문항마다 2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당 2점이 되는데, 하나의 질문에 2점이 되는데, 선택형 문항,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언어 실어증, 그러니까 실어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2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시를 주고 힌트를 준 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힌트를 주지 않은 분과 동일한 점수를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때는 1점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최대 8점입니다. 최대 8점, 최하 1점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면 삼지선다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에 계십니까? 또는 요양원에 계십니까? 집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병원에 있지 라고 표현하면 그게 병원에 있다라고 표현되고요. 또는 검사하고 있는 시설이 속한 도시를 포함해서 가까운 도시 이름 3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지금 부산이니까 뭐 부산, 울산, 양산 중에서 선택하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피검자가 살고 있는 도시를 포함해서 3개 도시를 나열하고, 또 여기 오시기 전에 병원에 계셨나요? 집에 계셨나요? 요양원에 계셨나요? 이렇게 보기를 3가지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삼지선다형 질문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해서 4개를 다 했으면 8점,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4개 다 답을 했으면 8점, 이렇게 각각 최대 8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억문화 제시입니다. 로카 G에는 로카 2에 없는 기억문항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기억을 하려면 미리 앞에서 좀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유명인사, 또 개인 소지품, 일상 물건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먼저 이렇게 하게 되겠죠. 지금 사진 속에 이 사람 누군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요즘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사실 전 국민이 모를 수 없는 분이에요. 자, 개그맨 유재석인데요. 이 분을 사진을 보여줍니다. 기억력 항목은 이분을 사진을 불러보고 이 사람이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맞추면 네, 맞습니다 하고 나중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간은 20분입니다. 그래서 실시해서 검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항목을 마친 직후에 이제 검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지금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에 대해서 볼게요. 유명인사의 사진을 보여주고 질문합니다. 사진 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자, 반응을 하겠죠. 자, 환자는 사진 속의 인물의 성과 이름, 그리고 왜 유명한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사람 알지. 유재석이잖아. 자, 이 사람 유명한 개그맨이지. 엄청 웃겨 라고 표현을 하면 맞는 거죠. 근데 만약 이야기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그림 속 인물의 이름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유재석이잖아요. 개그맨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유재석
유재석. 자, 그래, 유재석이고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이 검사가 끝난 후에 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릴 건데 이때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인물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고요. 다음은 개인 소지품을 기억하는 거예요. 환자분한테 개인 소지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주머니에 뭔가 있거나 하겠죠. 뭐 시계 같은 것도 괜찮고요. 휴대폰도 괜찮아요. 어떤 소지품을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받아요. 그러면 소지품이 만약에 없다면 또 치료사는 환자에게 손수건을 또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보여주고 예를 들어 이게 소지품입니다. 저는 지금 테이프로 할게요. 이 테이프가 들고 있었어요. 그럼 이걸 보여주고 이거를 보이는 곳에서 그냥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보다가 제 가방 속에 이렇게 넣게 되는 거예요. 넣었어요. 넣고 이 물건을 여기에 가방 안에 넣겠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무슨 물건이었는지 어디에 놓았는지 기억하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세요. 라고 이제 혹시 개인 소지품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거 손수건인데 이 물건 여기 놓겠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에 무슨 물건이었는지 어디에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일상적인 물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환자에게 칫솔, 소금통, 열쇠, 반지, 성냥갑의 순서로 각각의 물건을 5초간 보여줘요. 자, 지금 제가 5가지 물건을 하나씩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름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칫솔을 하나 보여주고 소금통을 보여주고 열쇠를 보여주고 반지, 성냥갑 순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 검사가 끝난 후 보여드렸던 물건에 대해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물건 이름을 말하겠죠. 그리고 만일 물건의 이름을 말할 수 없거나 부정확하게 말을 하면 치료사가 물건의 이름을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억력 항목은 1호부터 20분을 실시하고 검사가 중단되었을 때 그 항목을 마친 직후에 검사하게 됩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5가지 물건을 하나씩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름을 말해주세요. 물건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끝난 후에 보여드렸던 거에 대해 제가 물어볼 테니까요. 칫솔, 소금통, 담추, 열쇠, 반지. 네, 잘하셨습니다.